유익하고 즐거운 K10의 초대석. 이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의사시며 뇌과학자이신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허인 장로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장로님, 이제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강과 장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배, 기도, 또 그 영적인 공동체 생활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4번만 교회에 가는 것, 참석하는 것 습관만 있어도 평균 건강 수명이 11년 이상 길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4번 갔을 때 11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1950년대의 연구인데요.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월프라는 교수가 산속 마을에 방문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민이 한 2,000명 사는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요.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심장병이 가장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 듣는 사람 중에 한 분인 마을 의사가 손을 들고 말을 하기를 우리 마을에는 심장병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프 교수가 그럴 리가 있느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병이 심장병인데 없다니 말이 되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웃 옆집 산골 마을에는 심장병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유전적인가 이민원 피가 다른가 다 조사해 봤는데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찾아낸 것이 심장병 없는 이유, 장수하는 이유가 마을의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모여서 거의 축제를 합니다. 네. 마을 사람끼리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가를 보면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지대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5대 100세 장수 마을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라마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긴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분들이 100세 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4번만 참석해도 아까 11년간 길어질 수 있다 이러셨는데요. 네. 우리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독교 전통 중에 그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물론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됐네요. 도움 되죠. 네. 네, 물론 이 연구는 서양에서 했고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이분들이 해서 따로 이 연구를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연구 나온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회에 자주 참석하는 것, 지금 그 필라델피아의 산속 마을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마을 한 사람이 한 가족처럼 자주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건강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것이면서도 육신적인 건강을 또 유지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정신뇌과학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장로님 이거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뉴로사이언스인데 이것이 인류에서 새로운 분야입니다. 제가 의사로
공부를 했지만 제가 배울 때는 뇌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안 생긴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피부 세포는 한 달 삽니다. 네. 한 달마다 새로 우리가 때를 밀죠. 죽은 세포를 밀어내는 겁니다. 또 위나 장의 세포는 3, 4일밖에 못 살아요. 네. 또 우리 피 중에 혈소판이라는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네. 이 혈소판은 7일밖에 못 살아요. 7일. 네. 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들은 혈소판이 응집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7일 수명이 끝나면 다시 그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는 일주일간 아스피린을 끊습니다. 네. 그 수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뇌세포, 신경세포는 얼마나 오래 사냐? 100년을 살아요. 100년? 우리 수명만큼 삽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대신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네. 다시 재생을 복제를 못합니다. 네.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놀라운 발견은 서크 연구소라고요. 소아마비 연구한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네. 쥐를 채바퀴를 돌리죠. 쥐를 운동을 시킨 쥐와 네. 운동을 안 시킨 쥐를 비교하고서 뇌를 조사했습니다. 네. 뇌를 열어본 거죠. 그랬더니 채바퀴 운동을 한 쥐는 뇌의 해마, 기억을 감당하는 해마가 커져 있는 겁니다. 네. 줄어져 있지 않고 되려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연구 결과를 봤던 연구원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 운동기구점에 가서 운동화를 샀어요. 네. 자기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운동화를 샀어요. 네. 이게 쥐에 대한 연구였는데 곧 이어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했어요. 이번에는 전철 움직이는 운전수와 택시 운전사의 뇌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는 영국 런던은 관광 도시라서 2년간 학원에 다니면서 골목 런던의 골목을 이름을 다 외야 합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달달 외야 되는 거예요. 네. 거리 그렇네요. 이름을요. 네. 네. 전철 운전수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없습니다. 단추 누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거장에 있으면 네. 되니까. 네. 뇌를 비교해 보니까 운전수의 해마가 운전 자격 따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해마가 커지는 거예요. 네. 전철 운전수는 해마가 계속 작아지고. 그래서 이게 의학을 신경세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배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네요. 예, 온몸에 털이 설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뇌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네. 뇌과학은 그때 이후로 발달됐는데 가장 큰 뇌과학의 공헌자는 MRI 스캔입니다. 네. 그것도 이름이 Functional MRI, 기능성 MRI라는 테크닉이 발달됐어요. 이건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사용 안 합니다. 네.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에 닥터 아담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원래는 엑스레이 전문 의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궁금해서 정신과를 연구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최초로 모든 정신과는 정신은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육체 뇌하고 별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은 본인이 엑스레이 의사라서 모든 사람의 뇌를 MRI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뇌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네. 한때 그분이 뇌 MRI 사진을 10,000개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유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나이별로 또 찍어서 나이에 따라서 우리 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또 펑셔널 MRI로 어떤 기능, 소위 미러 뉴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웃어요. 네. 그때 뇌를 찍어보면 펑셔널 MRI 찍어보면 거울신경이라는 부분이 감정에 반응하는 거울신경이 불이 켜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뇌과학 연구가 그때 이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뉴럴로지, 신경과를 따로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심장과였는데 뇌에 대한 것은 일반인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마지막 들면 5 second rule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 있어요. 5초 규칙이라는 것을. 네. 이분 변호사예요. 여잔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때려치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그 패밀리 식당이 잘 되니까 이 여자분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직을 그만뒀어요. 네. 남편 사업을 그 레스토랑 사업을 도와줬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2호, 3호, 4호를 열었는데 이게 3호, 4호를 열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네. 이 회수가 안 되니까 그냥 망가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6개월 동안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자분을 회복시킨 것이 뇌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과학은 따로 연구 안 해도 이 최근 25년 동안 급속히 발달한 거기 때문에 네. 연구가 가능한 분야고 이분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감정의 뇌와 논리 수학을 카운트하는 뇌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증 때문에 침대에서 나오질 못해요.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5, 4, 3, 2, 1 네. 그리고 쾅 일어납니다. 로켓 발사하는 카운트를 하고 네.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책을 쓴 게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네. 그래서 뇌과학은 여러분의 평상 생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의 행동을 네. 설명해주고 고쳐나가는 데 도움을 네. 줍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장로님 저희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분야를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아마 그 우리 청취자들이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배울 것 같은데 이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뇌는 뭐 두 개가 양쪽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나이가 먹으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치매라든지 이런 병들이 이제 오게 된다고 주의를 막 주고 겁을 주는데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않습니다. 네, 사실 놀라운 발견의 하나는 네. 우리가 제자리 걸음으로 걷기만 해도 예. 뇌 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잉여세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뇌세포로 전환이 돼서 지금 해마가 커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불가능하죠. 과거의 개념으로는. 네. 신경세포가 새로 생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줄기세포가 생김으로 인해서 해마가 커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 들을수록 이제 흥미롭고 더 많은 거를 이제 배우고 싶은 이제 그런 시간인데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들과 우리 성도인들에게 장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또 격려의 그 메시지 주시고 오늘 인터뷰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제 나름대로
의학을 연구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요, 참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의학적이고 또 우리의 심리학적입니다. 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거는 소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네. 과학이 대답 못하는 거를 네. 성경은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내가 지음 받았으면 나를 지은 사람이 누구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Identity of God.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또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 말씀한 신앙 공동체, 남을 이해하고 알므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 모시고 계속해서 연속적인 또 시리즈로 유익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 이틀에 걸쳐서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내과학 그리고 신앙이 어우러지는 깊은 그 통찰력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